여러분 그 6장에 있는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6장에서는 그 저희들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얘기를 그 중간중간에 좀 드리긴 했었는데 그 내용하고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 관련성.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로봇하고 세 가지를 좀 이제 소개하고 있는데요. 로봇하고 3D 프린터,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사실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이다 그러면 그 ICBM 플러스 AI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죠. 그 중에 이제 IoT라고 하는 게 사물 인터넷, C는 클라우드, B는 빅데이터, M은 모바일 뭐 이건데 여기에서는 그 요 세 가지 로봇, 그다음에 3D 프린터, 사물 인터넷 요 이제 기본적인 4차 산업혁명의 기술들을 소개하고 있고 그 2교시에서는 이제 자율주행차와 드론, 그다음에 이제 미래 기술. 미래 기술에 대해서 지금 그 양자 컴퓨터라든지 바이오 쪽, 그다음에 그 광 컴퓨터 뭐 이런 얘기들이 미래에 나타나면서 인공지능이 보다 더 지능화가 되어지고 강한 인공지능이 될 것이다. 뭐 이렇게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교시에서는 요 사물 인터넷까지 좀 살펴보고 2교시에서는 요 두 가지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여러분들이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이제 인류가 생활을 이제 하면서 뭐 농업부터 사실은 시작이 됐죠. 그렇지만 이제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건 이제 기계를 사람들이 만들고 활용하면서 대량 생산, 증기기관이 이제 대표적인 이제 그때 어떤 그 1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거고, 대량 생산은 2차 산업혁명이죠. 제조업의 영국을 이제 시작으로 해가지고 전기를 이용한 제조업이 활성화가 됐고, 그게 이제 2차 산업혁명이고, 3차는 이제 우리 아마 여러분들이 3차 산업혁명부터 이제 개념을 좀 이제 그 들으셨을 텐데 컴퓨터하고 인터넷죠. 우리 엘빈 토플러가 이제 얘기하셨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그 독일에 있는 분이 그 4차 산업혁명, 인공지능과 이제 기타 그 여러 가지 그 핵심적인 기술의 혁명을 그 말을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이제 시작이 됐다. 보통 이제 2015년부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요 그 세계 경제 포럼에서 요 그 4차 산업혁명을 처음 얘기한 분이 계셔요. 그죠? WEF에서 그분이 이제 4차 산업혁명이란 말을 처음 써서 2016년부터 뭐 사실은 2015년부터 시작이 됐는데 기존의 이제 컴퓨터 인터넷보다 한 단계 더 진화된 거다. 그죠? 그래서 ICBM, 그래서 IoT, 빅데이터, 모바일 플러스 AI. 이거 핵심적인 거고 인프라가. 그다음에 이제 자율주행차, 3D 프린터, 로봇, 뭐 바이오, 나노 기술 뭐 이런 것들이 핵심적인 4차 산업혁명의 주요 기술이 될 것이다. 될 것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서 4차 산업혁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증기기관이 이제 영국에서 처음 이제 그 개발이 되면서 1차 산업혁명이 일어났죠. 그러다가 이제 그 전기에너지 이제 그 토마스 에디슨죠. 전기를 개발하면서 전기에너지를 활용한 대량 생산이 가능해졌어요. 그러면서 또 그 이후에 엘빈 토플러의 이제 그 지식혁명죠. 그다음에 이제 지금 저희들의 4차 산업혁명의 이제 그 시작 단계에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 I, C, B 여기 M이 또 빠졌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플러스 AI 뭐 소프트웨어인데 모바일이라는 것도 핵심적인 4차 산업혁명이에요. 그러니까 IoT, 사물 인터넷, C 클라우드, B 빅데이터, 모바일
그 다음에 인공지능. 그렇게 이제 그 전문가들이 처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4차 산업혁명의 핵심적인 거는 연결하고 지능이라는 말인데요. 연결이 가능하기 위해서 사물 인터넷, 그렇죠? 지능이 이제 인공지능 분야예요. 그래서 슈퍼를 넘어선 하이퍼의 연결, 이제 그게 가능하고, 그래서 사람, 사물, 공간을 연결시켜주는 면서 혁신적인 사회의 변화를 초래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실은 4차 산업혁명에서 관련된 이런 기술이나 제품이나 서비스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자율주행차죠, 스마트카, 3D, 드론, VR, 가상현실, IoT, 로봇, 인공지능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여기 보면 뭐 다양한 것들을 지금 IoT, 빅데이터 뭐죠? 그 여러 가지 또 그 오그멘티드 리얼리티라 해서 증강현실, 그 가상현실 이후에 증강현실. 증강현실하고 가상현실을 합쳐서 또 혼합현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좀 뭐 이제 서비스를 이제 그 책마다 얘기하는 게 다양한데, 그래서 그 요 책에서는 요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드론, 3D 프린터, 뭐 그 다음에 미래 기술을 좀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고,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는 이제 컴퓨터에다가 인간이 사고력, 그죠? 그거를 이제 구현하고자 하는데 핵심적인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초창기에 그 전문가 시스템에서 신경망, 추론 기반의 그 어떤 알고리즘들이 나오고, 그 다음 머신러닝, 딥러닝 있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사람들이 주로 물론 이제 인공지능 알고리즘들이 다양하지만 특히 딥러닝 쪽에 좀 어떤 성능 개선 효과가 많이 나타나면서 그 학습 능력이 뛰어나고, 그래서 이제 아예 자체적으로 그 딥러닝 같은 칩을 만들어서 파는 회사도 있어요. 하드웨어, 뭐 엔비디아 같은 데서도 그렇고 구글에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런 노력들이 지금 이제 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이제 로봇을 좀 먼저 소개하고 있죠. 그래서 로봇은 제조 로봇뿐만 아니라 서비스 로봇, 그다음에 여기 지능형 로봇. 그렇죠? 그래서 지능형 로봇이라고 하는 건 인간하고 이렇게 대화도 하고 이렇게 뭐 좀 여러 가지 관련된 일들을 시킬 수도 있고 뭐 이런 거 사람의 음성을 이제 이해한다는 거죠. 그에 대해 반응도 하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렇게 KBS에서 뭐 모차르트라는 거를 해서 로봇 모차르트 이런 것도 한번 하긴 했었는데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저희들은 이제 다 인텔리전트 로봇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제조업에서 그 단순 반복적인 어떠한 뭐 이렇게 사람 모양이 아닌, 그렇죠? 그런 것들은 워낙이 이제 오래전에 시작이 됐었어요. 그래서 자동 생산 시스템 뭐 이런 데서부터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 조립 하는 데서 많이 봤을 거예요. 팔만 갖고 이렇게 하는 거. 사실 그런 것들도 다 로봇의 중에 산업용 로봇이지만 그런 것들을 이제 단순 반복적이고 좀 이제 사람이 하기 어려운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만들어서 팔고 제조업에서는 이미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기술 발전을 이루고 이제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의 연구소에서 만든 에트로라는 것도 동화를 읽어요. 동화를 읽는다는 게 요 안에 사람처럼 시각을 보고 요 텍스트를 인지를 하고 또 그거를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렇죠? 그래서 얼굴, 뭐 이미지 인식, 문자 인식, 책 읽기, 요거를 가능한 거죠. 그래서 뭐 날씨 알려줘, 뭐 교통 그 정보 알려줘, 뭐 이런 것도 할 수 있는 로봇을 이제 개발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상당히 많은 그 대학이나 연구소에서 로봇 관련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핵심적인 거인데요. 이렇게 이제 요게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답이 나오죠. 사람이 요 글을 보고 그 전에 요거를 어떻게 읽는가를 사람이 학습을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이미지를 인식을 하고, 그다음에 말하는 거. 그렇죠? 뇌가 하는 일을 다 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인간과 같이 음성을 인식하고 대화도 가능한 거.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지금은 챗봇이지만 이렇게 그 콜센터에 앉아 있는 것들이 나중에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로봇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상당히 초창기에는 산업용 로봇이 제조업 로봇에 있다가 이제는 사람들한테 친숙한 서비스 로봇, 애완용 로봇뿐만 아니라 그 일본의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님이 이걸 이제 만들어서 일본에서 팔고 있는 건데요. 그 요즘에는 이제 비산업용 서비스죠, 서비스. 그렇죠? 그래서 일본에서 특히 휴머노이드형 로봇 개발에 상당히 많은 기술력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키스티에서도 뭐 이렇게 꽃을 전달해주고 하는 탁구도 치고 뭐 이렇게 연주도 하는 바이올린 하는 것들을 또 선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사람한테 이건 이제 뭐 주문 받고 갖다 주고 뭐 이렇게 이분이 좀 인상을 쓰고 있는데 뭐 맛이 없었던지 아니면 바꿔달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요 일반적인 여러분들이 식당에서 뭐 주문하고 뭐 이게 뭐 이렇게 물 더 갖다 달라고 하고 뭐 야채 좀 더 주세요 하고 숟가락 갖다 주세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 인지하고 마치 사람이 하는 것처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생겨날 것이고 지금 이제 상당히 많은 제품들이 이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음료수 뭐 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인천공항 가면 그 면세점 안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렇죠? 길을 물어본다든지 뭐 내가 사고 싶은 그 상품의 위치를 이제 물어볼 수도 있고 게이트 넘버가 어디냐 뭐 이런 것도 물어볼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것들을 하는 로봇들이 개발되어 있어요. 요거는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3D 프린터인데요. 3D라는 게 3디멘셔널이라는 거 있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지금 여러분들이 인쇄 컴퓨터에 프린트 하는 거는 이제 뭐 그 2차원적인 1차원, 2차원, 그렇죠? 근데 이제 3디멘셔널은 입체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뭐 햄버거의 모형을 만든다든지 심지어 이거 먹을 수 있는 햄버거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거를 개발하게 되면 사람이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요즘은 이제 뭐 이런 쪽보다 사실은 그 이렇게 좀 제품이 이제 식용이 아니라 좀 입체적인 물품을 만들어내는데 많이 좀 쓰고 있고 심지어 이제 여러 가지 그 제조업뿐만 아니라 물류나 이런 데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교육용 기자재를 만든다든지 할 때도 많이 좀 그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그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 보기 전에 뭐 요만한 건데 사실 요만하게 좀 만들어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런 시제품이라고 해요. 프로토타입. 쓰는 거고 소량 제품 생산에도 이제 많이 활용이 되고 있고 경비를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산업 현장에서 많이 쓰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3차원 설계도를 사실은 이제 3D 프린터를 이제 한번 써보시면 이제 좀 개념이 쉬운데 사실은 우리가 프린터에 잉크 토너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3차원에서 이런 재질이 다 들어가요. 원하는 제품을 만들 소재를.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상당히 이제 좀 고가인데, 요게 이제 산업용은 이제 10억 원 가까이 되는 게 있죠. 제품을 이제 사람이 만드는 일을 하는 것까지. 자동차 만드는 것도 시연을 하고 있어요. 중국 사람들이. 그렇죠? 의료 보조기 장치, 그렇죠? 우주 그 작품, 장난감, 음식도 활용되고 있고 개발 시간이 상당히 단축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실수를 할 확률도 좀 적어지고 그래서 많이 이제 이런 것들이 좀 대형이죠, 대형.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드는 3D 프린터는 요 가격 정도 이제 든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니 비싸죠. 자전거, 그렇죠? 시계, 신발, 과자까지, 자전거, 무인 비행기까지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 실제적으로 뭐 이런 걸 만들었었다고 합니다. 3D 프린터로 설계도를 이제 줘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사람의 옷을 디자인할 때도 뭐 이렇게 스캐너에 넣게 되면 자동으로 3D 프린터가 옷을 맞춰주는, 그렇죠? 뭐 그런 것도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자동차를 만드는 것까지 지금 해봤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뭐 이거 3D 프린터로 만든 자동차들이고요. 그 음식을 만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패션에서도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람마다 사실은 뭐 스몰, 미듬, 라지 뭐 이런 게 아니라 그 독특한 그 어떤 체형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거를 적극 살려가지고 만들어내면 사람들이 상당히 좀 편하게 옷이라든지 신발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그 할 수, 신고 다니거나 입고 다닐 수가 있는 거죠. 편하게. 자, 그다음에 세 번째는 그 사물 인터넷이죠. 사실은 그 우리가 이제 인공지능에서 가장 그 핵심적인 기능은 사물 인터넷이죠. 인프라가. 왜냐하면 그 이제 사물 인터넷이라는 게 말 그대로 사물의 인터넷 기능을 넣는 거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모든 책상, 의자, 뭐 이불, 뭐 TV, 냉장고, 에어컨, 뭐 옷장, 뭐 안경 이런 데 다 인터넷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뭐 하느냐? 데이터를 받고 정보 처리를 해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돌려서 사람들이 원하는 거를 분석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 오브 띵스, 사물의 인터넷이다. IoT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줄임말로. 그래서 그 요게 이제 뭐 5G랑 연결될 수도 있고 뭐 다양한 뭐 그 랜과 연결돼서 정보를 수집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하고 사물 간에 M2M 머신 투 머신 좀 뭐 이런 소통이 가능하게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2020년 이후 뭐 요 단계인데요. 그 전에는 이제 사물 인터넷 기술이 나오기 전에 이거 사실은 가트너라는 기관에서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을 얘기를 이제 처음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전에는 이제 그 어떠한 그 뭐 사물과 사물 간의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간의 이제 무선 통신 모바일로, 그렇죠? 뭐 그전에는 전화나 뭐 온라인 인터넷을 했었고, 그래서 그 의료 분야에서 지금 초기 활용 모델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이런 쪽에서. 그렇죠? 그래서 지금 보면 사물 인터넷이 가장 많이 쓰이는 데가 이 가전제품이고요. 두 번째가 이 인텔리전트 빌딩에서 많이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검침하는 거, 자동차 분야, 그 다음에 의료 분야, 뭐 도시, 그 다음에 뭐 기타. 그래서 뭐 이것도 뭐 그 우리나라의 앞으로 뭐 3년 후에 뭐 이 정도 시장이 생겨날 것이다. 세계적으로는 뭐 이 정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물 인터넷은 상당히 핵심적인 기술로 개발하고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이제 세 가지 주요 기술이 있어요. 그 센싱하는 거, 뭐 이런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서 데이터 수집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수집된 데이터를 보내주는 기술, 그렇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서비스를 만드는 기술, 뭐 이런 게 이제 있죠. 그 안에서 이제 빅데이터 활용 기술, 빅데이터 분석도 활용을 해가지고, 그래서 데이터 수집, 데이터 전달, 데이터 분석, 그렇죠?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IoT 분야의 핵심적인 세 가지 기술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뭐 요것도 뭐 그 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야에서 뭐 IoT 활용 분야가 지금 많이 논의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우리 뭐 공공 그 정부에서 보면 뭐 환경이나 에너지 쪽, 요 실제적으로 요 회사 이름도 나오고 있죠. 농업에서도 뭐 스마트팜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스마트 팩토리, 그렇죠? 그 다음에 요 프라임 아마존 그 물류 배송, 그렇죠? 그 다음에 가전제품, 이거는 운동할 때 쓰는 거예요. 나이키에서 아디다스인가 아디다스 이 브랜드 이름이 아마 아디다스나 나이키 쪽에서 쓰고 있는. 그 다음에 이제 요 테슬라하고 구글에서 그 자율주행차에서 핵심적으로 사물 인터넷 기술을 쓴다. 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도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제어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다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이라고 초창기.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여러분의 스마트 키 있죠. 이것도 다 사물 인터넷 기술이다. 에너지 관리 기술죠. 그래서 사물 인터넷은 앞으로도 그렇고 지금도 지금 상당히 많은 그 기술이나 제품의 활용도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앞으로도 인공지능의 핵심적인 인프라로 역할을 할 게 바로 사물 인터넷이에요. 사물 인터넷을 우리 뭐 핸드폰을 통해서 수집하든 다른 디바이스로 수집하든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그 적정한 온도, 습도, 환경 조절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원하는 그 서비스를 개발하는데 효율적으로 그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사물 인터넷이거든요. 그래서 사물 인터넷 기능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그 저희들 이제 여러분들 집에 보면 이렇게 모니터가 있고 각각 이렇게 연결이 다 돼 있죠. 그래서 이제 뭐 핸드폰으로 제어를 하든 뭐 하는 노트북으로 제어하는 거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뭐 이런 여러분들 집에 있는 이런 제품들에서 그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서 제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IoT 분야에서도 인공지능을 활용한 기술들이 앞으로 많이 이제 생겨날 것이다. 뭐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스마트폰의 앱을 가지고 하는 그 IoT 제어, 이런 것들을 지금 많이 이제 보고 있고요. 특히 그 뭐 요즘 앱에 캠을 이제 집에 여러분들이 설치하게 되면 영상을 모니터링하는 거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CCTV로 멀리 여러분들이 이제 뭐 그 부모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이 혼자 사시는 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계실 거 아니에요. 앞으로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IoT 기술을 통해서 그 확인하고 하는 거. 그게 이제 지능형 그 CCTV가 이제 요 CCTV라는 건데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좀 이제 요즘 나오고 있죠. 그렇죠? 위에 이제 이렇게 거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집안에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것도 스마트폰 앱이랑 여기 이제 강아지가 혼자 있는 경우가 많으니까 이렇게 멀리 있을 때도 직장에 출근해서도 이제 강아지가 뭐 하고 있냐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하고 있는 이런 제품들을 지금 팔고 있어요. 그렇죠? 그 우리나라 KT나 SKT 이런 데서도 이런 거를 만들어서 앱도 물론 같이 개발을 해가지고 서로 이제 저기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 이제 어린이, 노약자, 반려견 뭐 이런 거뿐만 아니라 원격으로 여러분들이 뭐 냉장고, 에어컨, 그죠? 더운 날 미리 이제 에어컨을 튼다는 거, 뭐 이런 거는 뭐 사실 기본적인 서비스죠, 그죠? TV를 켜놓고 왔으면 자동으로 끄는 거, 뭐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가스 검침, 전기 검침, 수도 검침, 뭐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게 그 사물 인터넷에서 요 또 그 핵심적인 서비스로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이제 구글 글래스라 그래서 초창기에 좀 나왔다가 지금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이거는. 근데 이제 그 좀 주춤하다가 요즘 또 새로 이제 그 나온 것들이 이렇게 좀 그 멋있고 예쁜 모양으로 나오는데 구글에서 또 이제 이렇게 재개발을 한다고 하니까 그 애플에서도 사실 애플에서 또 이제 관심을 보여가지고 하면서 구글이 또 좀 들여다보기 시작한 면이 있는데 요걸 가지고 이제 스마트폰 없이도 요걸 가지고 통화를 할 수 있고 그 내비게이션 역할도 할 수가 있어요. 그 음성을 다 인식하고 뭐 사진도 다 여기서 찍고 요게 이제 메모리나 컴퓨터 역할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미 뭐 그전에 안경 끼고 있는 사람은 요게 이제 뭐 도수를 넣어서 할 수도 있는 거고 그 지금은 이제 이렇게 좀 크지만 아직도 여전히 좀 이제 무겁겠지만 이게 자꾸 경량화가 되고 가격이 좀 비쌌어요. 이제 근데 요즘 이제 가격이 좀 내리면서 음성도 하고 뭐 이런 거죠. 이제 외국에 가서 요게 뭐 내가 한국말로 하면 얘가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준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상당히 편하잖아요. 그렇죠? 영어로 있고 나한테 이렇게 뭐 귀를 통해서 하든지 아니면 뭐 여기 보면 요 안경에 그 글씨를 이렇게 보연을 할 수가 있어요. 뭐 그런 기능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 증강현 어그멘티드 리얼리티 그죠? 그래서 요 기술을 활용한 또 요 안경만으로 게임도 하고 눈의 그 제어를 통해서 그 또 안경이 그 어떤 신호를 만들어내고 그죠? 그다음에 이제 그 여러분들 어디 이제 뭐 차 타고 갈 때는 뭐
차의 내비게이션을 보지만 이제 걸어서 갈 때 또 이렇게 내비게이션 안내도 받을 수 있게끔 한다는 것이 지금 개발해서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건강과 관련된 팔찌들이 있죠. 뭐 혈압, 맥박수, 운동량 뭐 이런 거를 이제 확인시켜주는 그 나이키죠. 이제 나이키에 요즘 이제 그 아디다스하고 나이키가 관심이 좀 많은데 퓨얼 밴드라고 해서 이런 걸 만들어서 운동량 측정을 하는 사물 인터넷 기기입니다. 그래서 뭐 그 몇 달 동안의 운동량도 관리해주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게 생겨서 사람들이 이제 스마트폰으로 확인도 하고 하는 그러한 방법입니다. 여러분 1교시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